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운영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설치를 하셔야죠, 싸제로. 아, 싸제로?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건 없고 그게 가장 불편한 거예요. 아, 약간 좀 후회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아, 벌써 네, 후회가 되긴 해요, 사실. 그 정도 속도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0 정도 될 것 같은데. 아, 네, 그쵸. 근데 아, 진짜로요? 약간 마이클 네. 잭슨의 문워크 같은 아, 느낌. 약간 아무리 진짜 하자 차라도 인수 거부가 안 돼요. 일단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전이 안 되더라고요. 운전이 안 된다고요? 네, 운전이 가다가 어떤 알람이 떠가지고 봤더니 어떤 배터리 쪽 이슈로 운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받자마자 운전 안 그렇죠. 근데 인수 거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아직은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네. 네. 타기 진짜 처음에는 되게 힘드시거든요. 힘들다. 네, 그래서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그 좀 약간 뭐라고 연습을 하죠? 해라? 네, 그 머릿속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섀도우 복싱처럼. 아, 섀도우 복싱죠? 네, 약간 네, 그런 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해야 되나? 네, 저도 처음에 그 발산력으로 받으러 갈 때 이런 유격이 엄청 커요. 보이시죠? 이거 왜 이렇게 커요? 그렇죠. 좀 크네. 여기 아예 그냥 네, 여기 안 맞아요. 맞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테슬라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기, 예, 안녕하세요.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서울에 사는 네. 31살 장현우라고 합니다. 저희 사시는 그 구 정도만. 강동구 암사동에 거주하고 있어요. 아, 예. 구 정도만 말씀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차량명이랑 연식, 등급, 트림, 선택 옵션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2021년 네. 네. 모델 Y 롱레인지고요. 네. 트림은 네, 롱레인지고 그다음에 이제 색상은 블랙 색상입니다. 나머지들은 기존에 있던 FSD는 없고요. 네. 네, 기존에 있는 그대로 색깔만 바꿔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색깔만 바꿔서? 네. 이 몇 월식이에요? 이게 제가 구매를 6월에 했으니까 네. 아마 5월 생산분일 거예요. 5월 생산부? 네. 이거 출고를 6월에 하신 거예요? 네, 그쵸. 축하드립니다. 거의 뭐 따끈따끈한 신차네. 신차, 네, 그쵸. 자, 그럼 요거 소요 기간이랑 키로수가 혹시 보시면은 아마 3천 조금 넘게 탔고요. 좀 많이 타셨네, 그래도. 이게 네. 조금 싸니까 네. 계속 돌아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전기비가 싸니까. 그럼 소요 기간은 네, 소유기간 지금 이제 한 달하고 한 40일 정도 됐습니다. 40일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해당 등급을 좀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자취로 하셔야 돼요. 자취로. 네네네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저기 혹시 해당 등급을 좀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보니까 모델 Y 말고도 많잖아요. 네. X도 있고. 그쵸. 예. 혹시 Y로 구매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은 네. 좀 패밀리카로서 네. 좀 나이가 젊긴 하지만 네. 그 미래를 생각해서 사실 구매를 했거든요. 미래를 생각해서? 네. 미래를 생각해서 사실 구매를 했던 차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미래 패밀리카 SUV로 네.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SUV 때문에? 네. X도 SUV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살 수 없는 네. 넘사벽의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때문에.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추천하는 옵션 같은 게 좀 있다면 다른 분들께, 물론 이제 차주님은 이제 색깔만 네. 해서 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Y를 구매를 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올해는 모델 3 롱레인지가 가장 싸요.
그쵸.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쌉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추천드리는 건 SUV가 굳이 필요하지 않으시다고 하시면은 네. 모델 3가 모델 3 모델 롱레인지가 3? 가장 보조금도 다 받을 수 있고 네. 네, 가장 좋게 살 수 있는 테슬라를 살 수 있는 구매 기회이지 않을까. 이거 선택 옵션 있지 않아요? 어떤 추가 옵션 같은 거 있지 않아요? 추가 옵션이란 그 FSD라고 네. 그 자율주행 기능이 있는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 900만 원 정도 아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네, 금액이 올라갔을 텐데 좀 더 네. 900만 원 정도인데 이제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네. 제가 일단 저는 사용을 해보지 못했지만 네. 저도 이제 구독형이 나오면 한번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구독형? 네, 그게 아직 지금 풀로 사려면은 9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테슬라 사장님 일론 머스크께서 네. 이제 구독형 있잖아요. 네. 유튜브 뭐 구독이나 뭐 그런 아, 멤버십, 구독하시면- 네, 그쵸. 멤버십 구독형으로 해가지고 네. 한 달에 뭐 몇십만 원? 정확하게 나온 정보는 없지만 네.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네. 아마 구독형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럼 그거를 예상해서 따로 옵션을 안 넣은 걸 보면 그거는 아니고요. 900만 너무 비싸서. 900만 원 비싸서 비싸기도 하고 사실 900만 원이 추가되면은 취등록세가 그러니까 아직- 포함이 돼서 네. 차값이 나와요. 그럼 이제 취등록세가 더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사실 빼서 구매를 많이 하시죠. 빼서 네, 빼서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구매를 하시죠. 이거 그리고 등급 보니까 퍼포먼스는 롱레인지, 스탠다드 레인지 3개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혹시 롱레인지로 하신 이유는 롱으로 가실 그 가장 큰 거는 이제 500km니까 이제 가용 거리는 511km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멀리 갈 수 있는 건 일단 롱레인지라서 네. 일단은 구매를 하게 됐고요. 롱레인지 제일 많이 가서 네, 그렇죠. 그 스탠다드, 다음에 이제 네. 퍼포먼스고 그 네. 밑이 이제 스탠다드가 가장 이제 갈 만큼 가고요. 갈만큼. 그러면 추천한다면은 퍼포먼스인가요? 제가 이거 롱레인지를 타보니까 네. 퍼포먼스를 너무 타고 싶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어서 네. 사실 롱레인지면은 뭐 어떤 조그마한 가속감이라든지 멀리 갈 수 있는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잡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네. 잡을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게 모르겠어요.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는 그러는 거예요. 네,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속도감을 한번 보니까 진짜 퍼포먼스는 얼마나 빠른 속도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벌써부터 한 40일에 3,000km 타시니까? 그쵸. 이게 제가 지금 네. 정확하게 3,100km를 탔거든요. 3,100이에요? 네, 3,100km를 탔는데 벌써부터 질리면 어떻게 해요? 질리는 건 아니고요. 너무 네. 좋아요. 너무 재밌고 이게 한 달 동안 벌써 3,000km 탄 거면 많이 탄 거잖아요. 따지고 그렇죠. 보면. 1년이면 36,000이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네, 많이 탄 거잖아요. 저 별로 뭐 주말이나 이제 평일에 뭐 많이 다녔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너무 퍼포먼스로? 재밌게. 네. 다시 산다면은? 다시 산다면 퍼포먼스 살 것 같아요. 전 1,000만 더 내고. FSD 빼고 네, 그쵸. 퍼포먼스 산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아, 사실 우리나라에서 FSD는 물론 뭐 처음엔 괜찮아지겠지만 FSD가 많이 지원하는 기능이 많이 미국보다 없거든요, 한국이.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예를 들어서. 원래 사실 미국판 FSD는 이런 신호등도 다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대박. 그대로 풀 셀프 드라이빙이에요. 오, 그러니까 대박. 예. 그런 것들을 체크하고 자기가 멈추고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런 거는 불가능하고 네. 그렇죠. 그냥 고속도로에서만. 알아서. 고속도로에서 차선 자동 그러니까 내가 깜빡이 켜는 곳으로 바꾸는 거, 그다음에 이제 NOA라고 해서 그 내비게이션 오브 오토파일럿인가 그렇게 아마 불릴 거예요. 그거 이제 내비게이션 찍는 곳을 아마 가는 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고.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고. 알겠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900만 원 주고 사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FSD는 보니까 그냥 뭐 나중에 넣어도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뭐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쏴준다 그러던데. 비싸니까 이게 비싸지거든요, 매년. 작년에는 아마 800만 원, 700만 원대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 올해 벌써 900만 원이 됐으니까 명품이네요. 네, 이제 계속 비싸지게 돼. 왜냐면 기능이 추가되고 늘어나고 이러면은 계속 이제 그렇죠. 이거 쏴주는 거는 집에서도 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센터 가야 되죠.
그 구매하는 거 말씀하세요? 네. 구매는 그냥 인터넷으로 쇼핑하듯이 구매하면은 네, 아마 바로 적용돼요? 네, 바로 적용될 거예요. 그러면 제 굳이 기억으로. 뭐 그러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추천을 좀 한다면은 FSD는 빼고 네, 퍼포먼스. 퍼포먼스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차량 금액이 좀 궁금한데요. 네.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네. 6,999만 원, 90만 원이거든요. 6,990만 원? 네. 6,990만 원인데 네. 보조금이 나와요. 서울시 보조금, 그다음에 이제 서울 보조금, 네. 그다음에 이제 나라 국가 보조금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두 가지가 이제 6천만 원 이상이 넘는 전기차에 대해서는 반값으로 나눠져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정확하게 한 540만 원 정도 나왔어요. 정확하게 540만 원 정도. 560인가 540. 이거는 근데 다 구마다 다 다르고 시마다 다르고 이러니까 네. 아마 그런 것들을 참고해 하시면서 만드시면 지금 이거 결제는 혹시 어떻게 하신 거세요? 정확하게 3천만 원 네. 넣고 나머지 한 취등록세 이런 거 포함하면 한 3,700, 3,800 정도가 모자랐어요. 네. 근데 그건 이제 은행에서 네. 대출로 네, 제가 차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 마침 이게 돼가지고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차종 사기 전에 분명 경쟁 차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테슬라 Y 사기 전에 모델 Y죠. 모델 Y 사기 전에 다른 차종도 좀 봤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사실 아이오닉도 걸어놨어요. 전기차를 무조건 사려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오닉을 걸어놨는데 네. 아이오닉은 나오지를 않아서 나오질 않아서?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네, 나오지를 않아서 네. 크게 할게요. 제가 아이오닉은 구매를 못하고 네. 먼저 나오는 거 사실 사려고 했거든요. 아이오닉과 모델 Y를 둘 다 약간 패밀리카적 SUV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 제가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네. Y가 먼저 왔네요. 생각보다 빠르게. 제가 설날에 이제 구매 예약이라고 하나요? 네. 네, 예약을 했는데 설날에 예약을 했는데 네. 5월 말쯤에 받았으니까 그래도 한 3달, 4달 정도 기다렸네요. 그렇죠? 네. 3달. 그 아이오닉 5도 만약에 동시에 같이 나온다고 가정하면 어떤 걸로 선택하셨을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네. 물론 아이오닉 안 타봤겠지만 전기차를 사려고 했었으니까 네. 어떤 걸로? 아이오닉도 제가 뭐 시승이나 이런 건 해볼 기회는 없었고 네. 뭐라고 해야 되지? 아이오닉 제가 그냥 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스타필드에서 그렇게 그냥 앉아보고 네. 그것만 해봤거든요. 네. 근데 실내가 넓고 좋긴 하더라고요. 아이오닉이? 네, 생각보다. 어.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를 제가 구매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가 먼저 나올까 계속 이제 뭐 기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먼저 나올까 항상 네. 염원하면서 자다가 먼저 네. 나온 게 이제 모델 Y인데 네. 만약에 Y가 아니라 아이오닉이 먼저 나왔어도 아이오닉을 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봤을 때는. 진짜로. 그럼 만약에 동시에 딱 진짜 바로 된다고 가정하면요? 가정하면은 일단은 테슬라를 구매하지 않았을까요? 테슬라? 네.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일단 가속감이 말도 안 되고요. 아이오닉과 그다음에 이제 거리가 일단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사실 정확하게 아이오닉이 어떤 속도의 어떤 거리로 나올지 그때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열어놓고 오픈하고 보니까 뭐 Y 롱레인지가 많이 압승이어서 물론 뭐 제가 뭐 어떤 거를 더 좋아하거나 그런 거보다는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멀리 가고 전기가 중요하잖아요. 더 그렇죠. 멀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하죠. 더 멀리 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가속감을 사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가속감이 네. 이게 제가 사실 이렇게 밟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가지고 네. 자동차 탔을 때는 이게 그 고속도로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그 남자만의 쾌감이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래서 네. 다시 사면 퍼포먼스로 사려고 하는 퍼포먼스로.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험료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지금 92년생이거든요. 네. 좀 나이가 젊은데 92년생인데 DB 보험으로 그 테슬라 네.
그 보험 그게 있어요. 그 오. 뭐라 해야 되지? 전용이. 네, 제휴라고 해야 되나? 네. 제휴가 있어서 좀 운이 좋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170만 원이더라고요. 정확하게. 170만 원.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보다 보험비가 많이 싸가지고 원래 생각은 한 500만 원.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한 200만 원 정도. 아, 200만 원. 왜냐면은 네. 사실 차가 이제 네. 제 명의로는 첫 차잖아요. 첫 네. 차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외제차다 보니까 뭐 네. 나름 외제차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저는 한 200만 원 이상을 사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사실 200만 원 돼도 좀 부담스럽긴 한데 네. 다른 이제 뭐 부대병이 안 들어가니까 네. 그거에 뭐 퉁쳐서 이렇게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정확하게 170만 원인데 네. 여기서 뭐 팀의 할인 이런 거 들어가니까 10만 원 정도 깎아주더라고요. 10만 원. 네, 정도? 그래서 정확하게는 1년에 155만 원 지금 내고 155만 원. 아유, 가겠습니다. 자, 네. 다음 질문은 이 주행 가는 거리가 아까 한 500 정도. 네, 500 정확하게는 511km인데 네. 이게 제 주행 습관이나 뭐 네. 급가속, 급감속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음. 이런 습관에 이제 따라서 뭐 길이가 조금씩 달라져요. 조금씩. 네, 그러니까 비교구는 정확하게 그 우리나라 환경부 인증받은 거는 511km인데 네. 모니터에 찍히는 거는 뭐 520이 찍힐 때도 있고 뭐 505가 찍힐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라는 네. 거. 이거 완충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제가 네. 뭐 정확하게 막 그렇게 딱딱 세보지는 않았는데 네. 한 100km에 네. 급속 충전하면은 100km에 한 4,500원에서 5,000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100km에 네, 급속 충전한다고 치면은 만약에 급속 말고 완속으로 하면은 네. 500km에 풀 충전하면 한 14,000원 정도? 14,000원 정도. 네, 그 대신 그 정도.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겠죠? 한 12시간 정도. 그냥 0에서 시작하면은 12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시간 정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뭐 유지비가 있나요? 제가 뭐 한 달 타서 얼마 어떻게- 남았어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요. 한 달 동안 저는 6번 충전하셨겠는데? 그쵸? 3,000km. 네, 그쵸. 풀로 하면은 6번 충전했는데, 네. 뭐 중간중간에 뭐 저는 급속으로만 했어요. 네. 급속으로만 했었는데, 정확하게 금액을 제가 재보진 않았는데, 대충 그냥 한 달 유지비가 한 달 유지비가 일단 무조건 10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10만원 미만? 네, 한 10만원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10만 제가 3천 정도 탔는데도 네. 급속으로만 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1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구나. 이게 정확하게 금액을 네. 말씀드리면 좋은데, 예. 제가 잠시만요. 네.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산이요? 네. 16,000원. 제가 최근에 충전한 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최근에 나오네. 16,000원. 16,000원 정도인데 한 10만원 정도 샜네요. 10만원 정도? 알겠습니다. 한 3,000km 주행하면서 10만원 정도? 10만원 정도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이 차에 장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일단은 쌉니다. 싸다. 네, 싼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당연히 하이브리드나 LPG 차가 당연히 제일 싸죠. 제일 싼데 네. 그냥 그냥 이런 유지비, 이것도 유지비 중에 하나지만 네. 제가 한 달 동안 운영하면서 많이 3천이면 좀 이것저것 돌아다녔거든요. 여수도 갔다 오고 왔다 네. 갔다 했는데 강원도도 많이 가고. 근데 이게 네. 유지비가 굉장히 싸니까 네. 톨게이트도 반값이거든요. 오. 민영 톨게이트나 이런 데 빼고는 다 반값이에요. 네. 나라에서 하는 것들은. 네. 그러면은 톨게이트 반값을 주차장도 반값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어디 나가는 게 사실 네. 부담이 크게 되지가 않아요. 그러네요. 네, 부담이 전혀 되지 않고 네. 물론 된다고 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차의 그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반값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자동차세도 네. 이제 내연차들은 CC로 이제 계산을 하잖아요. 네. 지금 자동차세가 전기차는 CC가 없잖아요. 그렇죠. 0cc예요. 그러니까 1년에 14만 원이 나오거든요. 무조건 자동차세가. 근데 그것도 연납을 하면은 12만 원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10,000원꼴로 세금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싸다고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거는 또 여러 사람의 그걸 충족하진 않겠지만 네. 제가 이제 차박 때문에 또 산 것도 있거든요. 사실. 차박이요? 네, 차박 때문에 사긴 했는데 이 무시동 공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내연차들은
안 되죠. 네, 내연차들은 이제 매연이 나오잖아요. 네. 시동을 켜야지 공조기가 돌아가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매연이 나오는데 네. 이거는 그냥 자체 배터리로 전기를 사용하니까 네. 이게 뭐 무시동 공조죠, 말 그대로.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캠핑을 하던가 아니면은 차박 같은 걸 해도 네. 뭐 차 안에서 뭐 편히 쉴 수 있는 거고 뭐 텐트를 열어도 텐트 안에서 냉방이나 난방이나 이런 것들이 네. 뭐 쉽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이 있다면은? 딱 장점은 제가 지금 3차 타면서 장점은 딱 이런 건데 네. 그 정도? 네, 지금은 제가 딱 체감하는 거는 딱 이 정도예요. 나머지들은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하나가 네. 제가 오토파일럿이라고 불리는 네. 반자율주행, 그러니까 주행 보조 장치가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테슬라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6,999만 원에 들어가 있고 5,99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기본 기능인데 오토파일럿이라고 주행 보조 장치죠. 네. 현대로 따지면 HDA나 뭐 이런 ADAS 같은 거 그런 네. 것들이 그건데 제가 이거를 뭐 딴 거를 제가 사실 안 써봤어요. HDA나 ADAS 이런 것들 다른 현대 거나 뭐 네. 볼보 거, 벤츠, BMW 이런 것도 안 써봤는데 네. 테슬라 거를 처음 쓰고 제가 그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신세계를. 신세계라고 하기 좀 그런데 네. 굉장히 피로감이 적어요. 여행을 가는데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쵸. 알아서 알아서 해주는데, 사실 전방 주시도 해야 되고, 굉장히 그냥 주행 보조 장치로서 굉장한 효율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그냥 2차선으로, 정속으로 뭐 예를 들어서 90이나 100으로 달린다고 했을 때, 그냥 켜놓으면은 사실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 주행 피로가, 이 앉아있는 피로 있잖아요. 네. 의자에.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피로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 피로 말고는 사실 없어요.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강원도를 갈 때 피로감이 100이었다고 치면은 네. 제가 최근에 그 강릉을 갔다 왔는데 진짜 피로감이 15? 15. 그냥 핸들만 잡아주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네. 핸들 밑을 잡아주던가 아니면 이렇게 계속 이런 네. 토글이라고 하거든요. 네. 노래 소리를 잠깐 한 칸씩 내리담던가 네. 아니면은 이 속도를 잠깐 1정도, 2정도 이렇게 내린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얘가 인식을 하거든요. 네. 얘가 현재 지금 잘 확인하고 있는가? 운전자가. 네, 운전자가 잘 확인하고 있는지 그렇게 네.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얘가 그 운전자가 오토파일럿 중에 뭐 딴짓을 하지 않는지 자질 않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니까 뭐 그냥 알아서 차가 그냥 그냥 차선도 바꾸고 다 간다 보면 되네. 차선은 바꾸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선 정속주행으로 가면은 네. 무리 없이 진짜 편하게 가는데 네. 사람인지라 그다음에 이제 또 주변에 또 그런 속도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렇죠. 이제 귀찮지만 네. 이게 계속 바꿔야 되거든요. 네, 차선을 바꿔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900만 원짜리 그 FSD에는 네. 자동 차선 변경이 있어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네, 그러면은 그 자동 차선 변경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앞쪽으로 네. 제가 이렇게 오토파일럿을 걸면은 네. 앞으로 이제 가잖아요. 네네. 앞으로 갈 때 제가 차선을 왼쪽에 예를 들어서 왼쪽 깜빡이를 키면은 왼쪽으로 가는구나. 제가 차가 없을 때 갑니다. 근데 그 FSD가 있으면은 알아서 가나요? FSD가 있으면 알아서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차선도 바꿔주죠. 네네, 그쵸. 그러니까 따로 오토파일럿은 풀지 않고 네. 그냥 자동으로 차선을 바꿔서 갈 수 있는 거죠. 자동으로. 네. 알겠습니다. 얘는 이제 깜빡이 켜주면은 지가 이제 자동으로 가나요? 얘는 안 갑니다. 그 옵션은 네, FSD 넣어야지만. 그쵸. 900만 원짜리 900만 넣어야지만 가능한 옵션이고. 그 대신 깜빡이도 운전자가 켜줘야 되는 거죠? 네. 켜줘야지 자기가 이제 알아서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뭐 네. 그냥 여담인데 만약에 FSD까지 했으면은 진짜 졸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운전하다. 운전하다. 네, 그러지 않을까. 네.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알겠습니다. 자, 뭐 옵션이나 기능 중에서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거 오토파일럿 정도. 네, 그쵸. 딱 그 세 가지. 세 가지. 혹시 중간에 또 생각나시면 또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어요? 단점이 앞에 아이오닉이 지나가네요. 네. 단점이 있다면은 일단은 승차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굉장히 통통 튑니다. 아, 통통 튄다. 네, 이 서스펜션이 너무 안 좋아서 어. 이게 내연차 타시다가 뭐 네. 물론 예를 들어서 이 같은 금액대인 네. 뭐 BMW나 벤츠나 이런 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내연차에 딱 그 그렇죠. 정도 급에. 네. 그러면은 진짜 굉장히 통통거리는 것 때문에 그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운전이 힘든 정도예요. 저는 이제 사실 옛날 차를 예전에 몰았었어가지고 네. 아반떼를 몰았었어가지고 네. 그런 체감이 없는데 친구들이 2열에서 그 동해를 가고 있었거든요. 네. 와, 강릉을 가고 있었는데 이 요철이 다 느껴지니까 통통 튀어서 애들이 여기 머리 박더라고요, 2열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좋지는 않은데 네. 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열에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많이 느껴지진 않는데 2열이니까. 네, 2열에 있는 분들 네. 사실 조수석이나 1열은 그 정도까지는 느껴지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2열은 네, 2열에 있는 분들은 거의 조금 그냥 쉽지 않다. 통통 튄다고 봐야 된다. 네. 또 단점이 있다면 또 뭐 어떤 게 있나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뭐 많은 말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이 회생제동이라고 있어요. 전기차만의 네. 네, 기능인데 이게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실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다. 네, 막 되게 불편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러니까 내연차에 이제 몸이 익으신 분들은 네. 물론 뭐 사람 적응의 동물이지만 네. 만약에 몇십 년, 뭐 십몇 년 이렇게 타신 분들은 좀 이게 되게 어색하실 수도 있고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범퍼카라고 해야 되나? 네. 엑셀에서 발을 떼면 멈추고 누르면 가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유지비도 좀 약간 뭐 같이 있는 거긴 한데 네. 브레이크 패드가 마모가 잘 안 돼요. 브레이크를 안 밟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셀을 떼면은 그냥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네, 걸린다고 자동적으로 이제 멈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이질감이 좀 있다는 네, 거. 그쵸. 이질감이 조금 처음에 네, 운전하시면은 네. 처음에 운전하시면은 네. 굉장히 이질감이 심해요. 이 울렁울렁거리는 거랑 지금 느끼셨죠? 네. 이 요철 이 통통 튀는 게 장난 아니에요. 왜 그래요, 이거 차가? 차가 네. 뭐 내연차가 아니고 네. 뭐 그런 만듦의 차이겠죠. 만듦의 내연차를 차이. 100년 동안 만든 네. 그런 기술력과 뭔가 전기차를 10년 동안 만든 그 기술력의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딱 그 서스펜션의 딱 차이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뭐 좋아지겠죠, 점점. 근데 제가 봤을 때 Y가 또 차체도 크다 보니까 네. 그냥 SUV처럼 더 느껴지는데 내연차들은 이거보다 좀 더 덜하다. 덜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근데 서스 튜닝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튜닝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진 못했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진 못했는데 그런 뭐라 하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면은 네. 모델 3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세단으로 튜닝 하셔가지고 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단점이 또 있나요? 단점. 그 정도? 제가 느끼기엔 그거랑 이거는 좀 사람에 따라 차이인데 저는 이거 단점으로 느끼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게 뭐 단차가 있어요, 사실. 단차가? 네, 단차가 있는데. 네. 이리로 갔으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네, 그 단차가 조금 있어요. 네. 이게 만듦새가 그런 독일 차나 네. 뭐 현기차 정도? 네. 제네시스급 이런 뭐 현기차도 되게 좋으니까 만듦새가 네, 네. 그런 만듦새가 좋진 않습니다. 좋지 않다? 네, 좋지 않은데 저는 사실 그 만듦새를 뭐 그렇게 제가 막 보진 않거든요. 막 삐뚤빼뚤해도? 네, 삐뚤해도 뭐 그냥 뭐 타는데 문제 없으니까 물론 뭐 당연히 누수되고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탈 때 사실 문제가 안 돼서 그냥 타거든요. 지금 이것도 그렇게 타봤고. 이거 단차 있나요? 혹시 보셨어요? 이거요? 네. 그 후미등 쪽에 살짝 있어요. 안 맞아요? 네, 네, 그쵸. 좀 약간 유격이라고 해야죠. 유격이 조금 있는데 후미등 쪽에. 근데 뭐 사실 뭐 그 정도는 차주님 입장에서는 뭐 네, 그쵸. 신경 뭐 쓰지 제 않는데.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물론 뭐 물이 들어가가지고 습해졌다고 하면은 얘기 다르죠. 네, 제가 바로 이제 갔을 텐데 네. 이번 그 비가 많이 내렸잖아요. 네네. 며칠 동안. 네, 며칠 동안 내렸는데도 봤는데 뭐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문제 없다는 거. 네. 그러면 일단 그거 끝나고 그냥 살짝 좀 보여주는 걸로 하고. 살짝 보시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네. 뭐 특이한 거는 없고. 단점이 또 있나요?
제가 딱 느끼기에는 딱 그 정도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사실 네. 이것도 또 단점이라고 하면은 제가 느끼는 단점은 아니지만 단점이 중에 하나니까 그냥 네. 말씀드릴게요. 이 전기차 충전할 때 네. 이거를 불편해 하실 수도 있어요. 어? 내연차라고 하면은 사실 5분이면은 500km 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전기차는 그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급속으로 한다고 해도 네. 1시간 정도가 걸려요. 물론 100% 기준으로. 네. 20에서 80%는 30분 이내면 다 충전이 되거든요. 네. 급속이면. 네. 근데 이게 이제 80에서 100으로 갈 때는 천천히 충전이 돼요. 배터리에 무리가 가니까. 네. 약간 양동이에 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팍 넣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조금씩 넣어야 그걸 끝에 맞출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집에 네. 여건이 되면은 네. 정말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밥이라고 이제 표현을 네. 하거든요. 회사밥이나. 네. 그러니까 집이나 회사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충전기가 있다고 하면은 네. 절대 그 전기차 운영할 때 불편함이 없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 있어요. 사면 안 되죠? 사면 안 될 정도는 아닙니다. 아. 제가 그거는 사면 안 될 정도라고는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네. 제가 딱 느끼기에는 사도 돼요. 사도 된다. 사도 돼요. 왜냐면은 제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요? 네, 왜냐면 저는 회사가 잠실이어서 네. 잠실 롯데월드에 급속 충전이 있거든요. 슈퍼차저라고 테슬라. 네. 그럼 이제 잠실에서만 제가 이제 회사에 잠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충전을 해요. 그리고 네. 이게 뭐 항상 500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보시면 30%잖아요. 네. 그러니까 500을 뭐 매일매일 뛰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회사에도 없고 집에도 없으면은 네, 그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제 생활 패턴에 움직이는 동선에 다 슈퍼차저가 있어요. 만약에 생활 저기. 패턴에 문제는 없다. 그러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죽어도. 예를 들어서 지방권이신 분, 이거 서울 거는 상관없거든요, 사실. 네. 지방 분들은 절대 사시면 안 돼요. 이게 절대라고 말씀드릴게요. 집밥이나 회사밥이 없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진짜 이거 운영은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서울은 좀 네. 특수하게 슈퍼차저가 급속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3분기랑 4분기에 강동구랑 여기 몽총토송에도 생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운영하는데 사실 제 동선에 아예 문제가 안 되니까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산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저희도 회사가 아니라 집에 이제 완속 충전이 내년에 이제 들어올 수 있어서 네. 저희 집 쪽에는 그래서 그런 여건을 생각해서 산 건데 만약에 그런 여건이 안 되신다 이러면은 진짜 불편하시고 운영을 하실 수 없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뭐 생각나시면 또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네. 혹시 뭐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 차를 타면서 네. 아쉽다기보다는 네. 굉장히 차를 되게 재밌게 타고 있거든요. 아, 차 재밌게 타고 있다. 네, 이게 네. 운전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운전이 매우 재밌다. 네, 이게 운전이 네. 아쉬운 점은 사실 이게 제가 무슨 테슬라를 이렇게 막 그렇게 해서가 아니라 운전이 되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운전은 항상 멀리 가고 이러면 귀찮잖아요. 네. 가기 싫고. 그렇죠. 근데 이 운전이 굉장히 금액도 싸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운전을 되게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금액도 싸진다는 건 유지비. 그렇죠. 뭐 기름값 그러니까 전기비라고 네. 네,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전기비나 이런 톨비가 싸지니까 자꾸 놀러 가고 싶어. 네, 그쵸. 그냥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뭐 나중에 가족이라든지 생긴다고 하면은 뒤에 이제 열어가지고 차박 같은 캠핑이라든지 굉장히 2열이 넓거든요, 저보고.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행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다른 차를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탄다고 하면은 굉장히 만족하면서 지금 타고 있지만 또 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탈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또 전기차를 살 것 같은. 또 전기차 살 것 같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주면 시트 포지션인데 시트는 좀 어떠신 편인 것 같으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네. 그냥 SUV 그냥 기본 SUV 있잖아요. 네. 뭐 셀토스 같은 거 좀 약간 소형 SUV 네. 약간 그런 정도의 딱 그 시트 포지션이에요. 셀토 정도 시트 포지션이고 우리 시트도 좀 딱딱하다고 보면 되죠? 네. 조금 딱딱합니다. 핸들의 감은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이거는 조절할 수가 있어요. 부드럽게랑 네. 그냥 좀 약간 묵직하게 조절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묵직하게 쓰고 있는데 묵직하게. 네, 가볍게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가볍게 쓰신 분들은 여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이 보통 네. 가볍게 쓰시는 그렇죠. 여자분들은 좀 가볍게 많이 쓰시고 네. 저는 그냥 너무 가벼우니까 이게 확 돌아가더라고요. 아, 이게 한 몇 단계 있는 거예요? 3단계가 있는데 4단계. 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2단계를 쓰고요. 스포츠 모드는 이제 거의 사용 안 하시니까 네. 이제 고속에서 쓰는 스포츠 모드랑 이제 표준 모드, 컴포트 모드 이렇게 있거든요. 네. 이제 살살 굴러가는 게 컴포트 모드인데 여자분들이 많이 쓰시고 저는 이제 스포츠. 그냥 표준으로 해서 표준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운전하는 자세도 괜찮죠? 네, 그쵸. 키하고 몸무게가 혹시? 제가 키가 174에 네. 지금 78kg 정도 되거든요. 18kg 되시지만 매우 편하다고 보면 되겠죠? 네. 장거리 가도 크게 뭐 몸이 뭐 약간 뭐 삐뚤어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다는 네, 거. 아예 없습니다. 자, 다음 질문 버튼부 위치인데 사실 뭐 버튼부 버튼이 위치라고 있어서, 네, 그쵸. 핸들이 2개밖에 없고 클락션 하나 있고 이런 톡을 있고. 네, 이거 버튼부 위치는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이런데 이런 데랑? 이게 살짝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진짜요? 이게 예를 들어서 네, 네. 하나 좀 불편하더라고요. 어떤 이 와이퍼 있잖아요. 네. 와이퍼를 하려면은 여기 손이 가야 돼요. 정말요? 네, 이 와이퍼 쪽에 손이 가야 됩니다. 어. 이렇게 손이 가야 돼서 물론 뭐 가면 되지만 사실 이게 시야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네. 앞에서. 그렇죠? 네. 그런 거다 보니까 그거 불편한 거? 여기다 일단 손을 대야지. 네, 그죠. 돼야 되고 네. 이 눈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네. 그죠. 아. 이제 앞을 그래서 이런 멈출 때나 아니면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고속 주행할 때 그럴 때나 이제 사용이 가능한 거고 네. 조금 그거 불편하고 그냥 요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동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자동- 한 번 하고 끝입니다. 그럼 이걸 눌러줘야 된다. 네, 그렇죠. 여기서 다시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끝이에요. 이렇게 3번 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버튼 위치도 딱히 불편한 건 또 없어요. 이게 좀 사람이 적응이 동물이라고 처음에 엄청 불편했거든요. 아. 왜냐면은 다 낯설잖아요. 네, 이 그렇죠. 버튼이. 그래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이제 손에 너무 익어가지고 아. 불편한 거를 못 느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한 달 정도는 네. 매뉴얼도 보고 이렇게 타봐야 좀 이렇게 익는다고 해야 되나? 처음에는 완전 다른 차예요. 이게 차라고 생각하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그 전자기기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지금도 좀 불편한 거는 굳이 와이퍼 정도. 와이퍼랑 네. 그다음에 그게 없습니다. 어떤 거요? 이것도 불편함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거는 편한 말씀. 네, 그 통풍 시트가 없어요. 통풍 시트가 없다는 네, 거.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땀이 많진 않은데 네. 만약에 땀이 많으신 분이나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통풍 시트를 이제 설치를 하셔야죠. 싸제로. 싸제로.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알겠습니다. 네, 그건 없고 그게 가장 불편한 거예요. 이제 엉따랑 이런 거 다 있는데 네. 그게 가장 통풍이 없다는 거랑 그게 아마 네. 더우신 분들은 아마 못 참으실 거고. 못 참을 정도라는 거.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에 승차감 서스펜션은 아까 통통 튄다고 좀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가속력. 네. 가속력은 이게 혹시 제로백이 이거 5.4초로 이제 돼 있거든요. 롱 레인지가. 네. 네, 이제 제가 그래서 계속 퍼포먼스를 사려고 하는 게 퍼포먼스가 3초대예요. 그러니까 이제 버스 가야죠. 네, 사려고 하는데 5초대만 해도 네. 그 가속력을 네. 너무 한 달 만에 질린다 보면 되네. 질린 정도는 아닌데 네. 솔직히 그렇게 밟을 일은 많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막 그렇게 질리는 건 아닌데 네. 근데 왜 퍼포먼스? 그 3초대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느껴보고 싶어요. 어떤 느낌인지. 어떤 느낌인지. 네. 근데 당연히 더 빠르겠죠. 훨씬 더 재밌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이제 네. 뭔가 그런 느낌? 제가. 약간 좀 후회를 좀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벌써 후회가 되긴 해요, 사실. 그래요? 거리는 400km대만 돼도 네. 서울에서 땅끝까지는 가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기 제동력은 좀 어떠신 편인가요? 제가 제동력, 이게 브레이크를 많이 안 쓰는데, 브레이크를 쓰면 확실히 제동이 잘 되는데, 이게 제동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생 제동을 쓰기 때문에, 이게 발을 엑셀에서 천천히 뗄수록 이제 속력이 줄어들거든요. 네. 제가 오늘 하면서도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발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제동력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좀 그게 필요합니다. 적응. 네, 적응이 굉장히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서 멈출지 이제 자기가 이제 계속 체득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달 정도 하니까
대충 체득이 되더라고요. 지금 오면 차주면 그냥 원페달 드라이브 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코너링인데. 코너링은 굉장히 네. 좋습니다. 굉장히 이게, 좋다. 이게 SUV에다가 네. 이게 뭐라 해야지? 잘 잡아줘요. 잘 잡아. 네, 돌 때 굉장히 잘 잡아줘요. 예를 들어서 한 몇 정도에서 한번 도셨길래 잘 잡아준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 완전 급 커브 되는 그런. 오. 네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예. 네, 급 커브 되는 네. 그런 정도의 그런 커브에서 돌 때도 뭔가 날아갈 것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날아갈 것 같은데 안 날아가는? 절대 안 날아가고 그런 느낌이 아예 안 들어요. 그 정도 속도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한 200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쵸. 근데. 진짜로요? 아니야, 200까지 아니고. 네. 이거는 뭔가 타보신 다음에 그 도는 느낌을 보셔야 되는데,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네. 굉장히 뭐 다른 차를 제가 뭐 많이 타본 건 아니지만. 네. 그냥 천연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괜찮습니다. 네. 괜찮다라는 네, 거? 굉장히 괜찮아요. 뭐 한 100km에서 돌아도 그냥 쏠리거나 그런 거 없다고 보면 될까요?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제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날 뻔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도 거의 한 80으로 이렇게 급으로 틀었어요. 네. 피하려고. 네. 근데 또 안정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스무스하게. 스무스하지 않은데 약간, 그거를 약간 묵직하게 지켜준다고 해야 되나? 약간 마이클 네. 잭슨의 문워크 같은 약간 그런 건 아니고 이 밟은 상태에서도 확 돌려도 꽉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체득한 거니까 네. 이거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 좋은 상황에서 네, 그때는 저도 진짜 벌써 한 달 만에 죽는구나 이 생각했지만 아무튼 매우 좋다는 걸로. 네,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다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핸들의 무게감은 아까 말씀해 주셨고, 기어비 변속 타이밍? 운동이 할 말이겠네. 변속. 이건 뭐 전기라서 모터가 도는 거라. 그쵸. 또 조금 뭐라 해야 되지? 네, 또 있네. 조금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게 8km 미만으로 가면은 네. 기어 변속이 왔다 갔다 편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8km 미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내연차를 타면은 네. 브레이크를 밟고 네. 기어를 변속을 하겠죠. 수동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그 자동도 이제 멈추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8km 그러니까 오토도 이 변속을 할 때 기어 변속을 할 때 네네. 네네. 네, 이제 이렇게 회생제동이 줄어들거든요. 네네. 줄어드는 건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렇죠. 네. 이 정도 속도로 네. 가는 도중에 이제 그 엔진에 무리가 가잖아요. 네. 변속을 하면은 기어에. 네. 그래서 이제 움직일 때 기어 변속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예. 네, 엔진 운동 중에는. 네.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뭐 8km 정도 가다가 후진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주차할 때 좀 은근히 편합니다. 주차할 때 편하다. 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내연차처럼 네. 이것도 또 모드 중에 하나인데 네. 내연차처럼 이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뭐 오토홀드 기능이 있는 애들이 있겠지만 내연차는 브레이크에 발을 떼면은 앞으로 조금씩 가잖아요. 네. 얘는 안 가거든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 엑셀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해야 됩니다. 주차할 때도. 네, 그거는 조금 불편하다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스피커. 제가 스피커는 굉장히 좋거든요. 굉장히 좋다. 근데 이거는 제가 다른 차를 아반떼를 타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 전차가 제가 다른 차를 안 타봤는데 네. 제 기준으로 굉장히 좋아요. 우퍼도 팡팡 쳐주고 네. 매우 좋다는 걸로. 네. 실내 사이즈나 트렁크 사이즈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 기준으로 굉장히 넓은데 이게 공간 활용이 많이 돼요. 이게 엔진이 아니다 보니까 아까 보시다시피 2열의 가운데도 없고 네, 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엔진이 들어갈 자리에 네. 이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 이따가 보면 트렁크 밑에도 공간이 있고 네. 앞에 프렁크 그러니까 네. 전면 트렁크에도 이제 프렁크라고 불리는 곳에도 공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들 때문에 그런 적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짐이 뭐 그렇게 많진 않지만 짐이 많아도 네, 만약에 뭐 골프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뒤에 골프백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공간에 네, 트렁크 공간이 나와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보증기간 내외 수리인데 이건 뭐 제가 봤을 때 딱히 수리 받으신 건 없으신 것 같고 네, 아예 없어요.
자, 메인 터너스 정비성에 대해서, 테슬라 정비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지금 네. 뭐 정비성 이게 사실 조금 뭐 좀 쉬쉬하는 건 아니지만 네. 굉장히 좀 불편하실 거거든요. 아, 불편하다. 네, 왜냐면은 이게 한국 차도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런 부품 수급의 문제도 있고 네. 그 굉장히 많은 차가 단시간에 많이 팔렸어요. 올해, 특히 올해. 네. 올해 5월, 6월 판매량 보면은 외제차 1등이거든요. 아, 테슬라. 제가 알기로. 네. 그러면은 전기차에서 가장 많이 팔렸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차나 네. 어떤 부품 같은 것들이 배 타고 오면서 뭐 기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뭐 제 차는 물론 그런 게 아예 없었지만 네. 받으신 분들 보면은 기스나 뭐 이런 단차들 때문에 정비센터를 가도 네. 부품이 뭐 지금 안 옵니다. 그러니까 막 네. 8월, 9월에 와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정비 쪽으로 네. 생각하시면은. 아, 정비 쪽에 가면은 네. 조금, 그럴 것 같다라는 거. 네. 자, 다음 질문은, 해당 차를 타려면 월 얼마를 벌어야 되냐는 질문인데, 네. 이거는 사실 뭐, 유지비 자체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차값 정도만 있고. 그쵸. 차값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네.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뭐 그걸 하지는 않겠지만, 네. 만약에 어떤 내연차를 뽑는다 하면은 그 네. 상위급 돈으로 이제 뽑을 수 있는 돈이니까, 네. 충분히 그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네. 확실해요. 어떤 걸 사용, 내연차를. 네, 내연차 뭐 중급 그랜저급 네. 이상으로 만약에 뭐 할부나 이런 것들이 나간다고 하면은 네. 거의 그 급으로 네. 이제 사용이 이 테슬라를 운영이 가능하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고질병이나 결함에 대한 질문인데, 요거는 아까 말씀한 단차, 그쵸. 그거 말고는 뭐 없나요? 저는 이제 검은색이라서 네. 그런 티가 안 나는데 뭐 커뮤니티나 이런 쪽 보면은 네. 그게 있더라고요. 어떤 그 색깔이 안 맞는 그 투톤이라고 해야 되나? 투톤이요? 네. 투톤 하신 게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투톤 선택 원래 안 되는 거죠? 네, 그쵸. 네. 투톤은 아닌데 그 앞범퍼랑 뒷범퍼 쪽에 색깔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앞하고 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색깔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코팅의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 색깔을 확인하려면은 펜더랑 색깔을 비교하면 된다 보면 돼요. 네, 그쵸. 근데 아. 본넷이랑 휀다랑 색이 다른데 또 이것도 네. 관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만약 제 차였으면은 뭐 운영하는데 타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냥 가죠. 탈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또 차값이 그래도 그쵸. 6천만 원짜리 차인데 6천만 원인데 색깔이 안 네. 맞으면 테슬라는 좀 안 좋게. 이것도 단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까요? 상관없어요. 딜러가 없거든요. 딜러가 없다. 네, 딜러가 없어서 네. 직접 다 하셔야 돼요. 사실 다 해야 된다는 거는 예를 네. 들어서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은행 대출부터 뭐 자동차 판까지 네. 그 틴팅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썬팅 네. 이런 것들을 다 직접 하셔야 됩니다. 이 보니까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뭐 결제 네, 맞아요. 그냥 쇼핑하는 것처럼. 쇼핑하는 것처럼 하고 나머지 전화 오면은 네, 맞습니다. 결제하고. 네, 그렇게 딱 하는 건데 네. 굉장히 처음 하시고 만약에 내연차를 타시다가 그런 기분을 드시면은 굉장히 나는 대우를 못 받고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드실 수도 있어요. 들 수도 있죠. 찾아보면 약간 든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안 들었죠. 왜냐하면 제 첫 차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재밌었는데. 네, 왜냐면은 또 그런 제가 직접 이렇게 번호판을 언제 따로 가보겠어요. 그렇죠. 제 차를. 제가 또 이렇게 가가지고 번호판도 따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제가 검수도 한 번씩 해보고. 검수도. 네, 제 차니까. 근데 이건 또 단점인데 딜러가 없어서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수 거부가 안 돼요. 이게 네, 인수 거부가 안 됩니다. 아무리 진짜 하자 차라도 인수 거부가 안 돼요. 일단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서 만약에 진짜 재수가 없어서 네. 물론 당연히 그러면 안 되지만 진짜 재수가 없어가지고 안 좋은 차를 만약에 뽑았다. 네. 그러면은 진짜 그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니까 인수 거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또 단점이네. 네, 그게 굉장한 단점이죠. 사실 이게 다른 거를 다 뒤엎을 만한 단점이에요. 그래도 뭐 인수 거부할 정도의 그런 하자는 뭐 거의 있었나요?
뭐 커뮤니티 보면은 가끔씩 있으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본 거는 뭐 따로 없으니까. 커뮤니티 그분 어떤 경우였어요? 운전이 안 되더라고요. 운전이 안 된다고요? 네, 운전이 가다가 어떤 알람이 떠가지고 봤더니 어떤 배터리 쪽 이슈로 운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받자마자 운전 안 그렇죠. 근데 인수 거부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냥 일단 테슬라 서비스한테 빨리 가야 되는 상황. 네, 그쵸. 가도 근데 이제 또 가서 문제를 또 찾고 이러면은 자기는 새 차를 탔는데 그런 네,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었군요. 네, 실제로. 알겠습니다. 자, 혹시 뭐 잡소리나 풍절음인데 이런. 이것도 제가 느끼기에는 네. 풍절음이 있거든요. 네. 있는데 왜 들리나 봤더니 네. 차가 너무 조용합니다. 그래서 들리는 것 같아요. 차가 너무 조용해서. 네,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전기차니까 엔진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들려요. 그러니까 물론 풍절음이 있어요. 이런 네. 고속에서나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들리거든요. 네네네. 들리는데 네. 이게 이제 안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네. 더 잘 들려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들리면 안 되겠지만 이건 충전음은 한 몇 정도에서 들린다 보면 되나요? 그냥 고속으로 달리면은 100km 넘으면? 네, 한 8, 90, 100만 해도 풍절음은 미세하게? 네, 제가 근데 신경 사실 신경을 쓸 정도가 아닌 게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네. 이제 노래를 틀고 다니기 때문에 노래를 틀고 다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노래가 굉장히 빵빵해요. 네, 스피커가 생각보다 좋아서 그러면은 이제 잘 안 들립니다. 노래 끄고 가도 그렇게 예민할 정도는 아닌 거죠? 저는 안 예민한데 예민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또 예민하게 느끼실 수 있겠죠. 저는 별로 그렇게 또 느끼시는 네. 분 계셨어요? 제 친구들은 또 별로 그런 말까지는 하진 않더라고요. 제 친구나 뭐 여자친구가 타도. 야, 그러면 크게 막 네, 그렇게 사람 바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건 미세하게 들리는데 신경 쓸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걸로. 네. 자, 이거 당시 커뮤니티 좀 이슈가 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나요? 모델 Y에 대해서. 이게 회생제동 네. 관련해서 이슈가 한 번 있었어요. 정말요? 네, 이거랑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투톤 색깔. 투톤 색깔? 네, 그런 투톤 도장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거든요. 회생제동은 어떤 거예요? 회생제동이 원래 네. 이 버전이 아니라 예전 버전에는 이 강도 있잖아요. 회생제동 강도랑 네. 이 회생제동을 쓸 건지 안 쓸 건지에 대해서 예전에 자기가 직접 고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네, 근데 그게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그냥 회생제동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전기차를 타려면은 회생제동을 무조건 써라. 네, 그러니까 회생제동이 사실 이 배터리랑 거리에 대해서 네. 이제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네. 회생제동이. 그러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회생제동을 써야 더 멀리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일론 머스크의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강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게 네. 가장 큰 그거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투톤색. 그거를 이제 선택을 못하게끔 한다는 거는 이제 회생제동을 함으로써 네. 뭔가 충전이 또 되니까. 네, 그렇죠. 충전이 되면은 네. 당연히 이제 키로수가 키로수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멀리 가게 되는 거잖아요. 더 멀리가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 차를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주변에 전기차라는 것 자체를 산 사람도 없었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주변에서 반응은 네. 다 똑같죠. 차 어떠냐? 차 어떠냐? 네, 괜찮냐? 그 돈 주고 살만하냐? 그러면 뭐라고? 저는 정확하게 항상 똑같은 말 되풀이합니다. 무조건 사라. 무조건 사라. 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충전이나 그런 인프라가 돼 있을 시 무조건 사라. 그런 거 아니면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차를 타시면서 좀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었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게 좀 인생 첫 차기도 하고 네. 좀 애정이 많은데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놀러 가고 싶은 거 제가 여행을 많이 좋아해서 그때는 이제 전 차로도 다니고 뚜벅이로 다녔었는데 네네. 이 차로 다니니까 뭔가 더 기분 좋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물론 뭐 제 키로수가 막 늘어나면서 감가가 되는 거긴 하지만 네.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 정말 게 만족감이. 네, 만족감이 제 차로 어떤 여행을 간다는 것 자체가 네네. 굉장히 좋고 네.
막 주말만 되면은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요. 뛰쳐나가고 사실. 싶다. 네, 그 정도의 이제 그런 만족감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차주분은 이제 회사에 충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이게 그렇다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네.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예. 처음에는 네. 그 내연기관의 습관이 완전히 네. 그 내연차의 이제 습관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게 이제 많이 있으신 분들은 네. 타기 진짜 처음에는 되게 힘드시거든요. 힘들다. 네, 그래서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그 좀 약간 뭐라고 연습을 하죠? 해라? 네, 그 머릿속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섀도우 복싱처럼. 아, 섀도우 복시죠? 네, 약간 그런 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많이 해야 되나? 네, 저도 처음에 그 발산력으로 받으러 갈 때 이 회생제동이 너무 무섭고 네. 처음에 불편했거든요. 굉장히. 네. 아. 그 미지의 세계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렌트카도 한번 모델 3 렌트카 이런 게 있어서 네. 타보려 했는데 비싸더라고요. 아. 한번 연습 겸 타보려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냥 실전에서 그냥 승부를 네, 실전에서 하는데 그날 그 발산력에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생각보다. 힘들었다. 근데 또 막상 타보니까 한 달 정도 적응하니까. 네, 한 10, 이게 10일? 네, 남자, 그냥 성인 남자면은 한 2주 정도면은 2주 정도면 적응한다. 네, 적응하실 거예요. 꿀팁 같은 게 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꿀팁. 네. 내연차를 최대한 몰지 말라. 아, 내연차를 내연차에 습관이 드는 순간부터 네. 더 어려워집니다. 그럼 양쪽으로 전기차 하나 내연기관 있으면 힘들겠네요. 진짜 힘드실걸요? 아마 둘 중 하나, 아니, 이거를 내연차처럼 비슷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안 되잖아요. 쓸 수는 있는데, 네. 그 크림 모드라고 해서 그것도 어. 결국에 회생제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 예전이랑 또 달라요. 그러면 이거 타다가 내연기관 타면은 원페달에 적응돼가지고 브레이크 자동 잡겠지 하다가 방심하다 사고 날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아, 물론 뭐 그런 분들은 많이 보진 못했지만 네,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는 거. 네, 자, 진짜 이거는 네. 알겠어요. 자,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에 비추천, 저런 경우에는 차량 추천을 한다라고 네. 하면은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네,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밥이나 네, 집밥이나 회사밥처럼 둘 중 하나만 네, 둘 중 하나 아니면 급속으로 네. 충전할 수 있는 서울의 인프라 주변이다. 그러면 운영하실 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도 좀 신경 쓰지 않을까? 또 충전을 또 가야 되면 괜찮을라나? 이거는 좀 꿀팁은 아닌데 네. 뭐 아버님들은 나오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집에서? 집에서 나오고 싶은 사람이면 추천을 하는데 집에서 아니, 나오기 싫은 사람은 별로. 그러니까 이제 네. 이제 그 와이프분들의 이제 등살에 좀 네. 들어가면 또 힘드신 분들이 있는데 뭐 그 중전을 핑계로 기운이세요? 아니요, 저는 이제 미혼인데 저번에 이제 제가 만약에 추천해 드리면은 그런 것도 이제 뭐 추천의 한 방향이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요? 난 집에만 있고 싶어 이러면. 그러면은 그래도 그래도. 네, 그래도 저는 사실 이제 서울권은- 바뀌고 있는 서울권에서는 굉장히 많이 또 생길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서울권이시라고 하면은 저는 무조건 그냥 추천드릴 것 같아요. 그냥 강제로. 알겠습니다. 자, 이 차의 매력 굳이 한 줄평으로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네. 네. 한 줄 평이다. 네. 한 줄 평. 네. 이 가장 싸게 행복한 운전을 하시려면은 네. 전기차를 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굳이 5점 만점 점수를 좀 매기자면 혹시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4.5점을 줄 것 같거든요. 4.5점. 마이너스 0.5점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딱 그 4.5점을 줄 것 같은데 네. 원래는 4점을 주고 싶어요. 4점? 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단점들 때문에 단점. 여러 가지 단점들 때문에 4점을 주고 싶은데 네. 오토파일럿이라는 네. 그 주행 보조 장치 때문에 네. 0.5점을 더 주고 싶을 정도의 네. 그 점수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산다면 네. 과연 다시 사실 건지 아니면은 다른 걸로 사실 건지는 물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모델 퍼포먼스. 퍼포먼스 살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살 것 같다는 거.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차량에 대해 더 하실 말씀 좀 있으신가요?
이게 뭔가 좀 빠져 있거나 뭔가 좀 말씀 못 드린 게 좀 네, 있다면은. 뭐 추천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3 네. 롱레인지가 전 세계에서 올해 네. 가장 싸거든요. 네. 전기차는 사실 지금 사는 게, 그러니까 현재 네. 지금 현재 사는 게 가장 싸요. 내년에는 보조금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만약에 보조금이 없다면 이 가격에 어떤 사람이 구매를 할까, 그것도 사실 그쵸. 의문이잖아요. 네. 이 돈 주고. 네. 그러면은 더 좋은 내연차들이 많으니까.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전기차를 고민하시면은 네. 오늘 사는 게 가장 빠르니까 네. 일단은 예약을 걸어보는 게 좋지 예약을 또 않을까. 걸어보라. 알겠습니다. 뭐 끝났네. 이제 다 말씀하셨죠? 뭐 네. 빠진 것도 없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있습니다. 자, 지금 아까 이제 단차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런 유격이 엄청 커요. 보이시죠? 이거 왜 이렇게 커요? 그렇죠. 이런 게 왼쪽은 좀 덜한, 그나마 괜찮은데, 왼쪽 그나마 괜찮네? 네, 그나마 괜찮은데 저 오른쪽 다른 데는 전혀 문제는 없네? 여기 좀 크네. 여기 아예 그냥 네, 여기 안 맞아요. 맞네. 다른 데는 딱히 없네? 뭐 제가 뭐 그렇게 집중적으로 보진 않아서 감사합니다. 예. 네. 이게 이런 단차가 아마 네. 이게 또 케바케잖아요. 케바케. 어떤 분들은 네. 진짜 저런 본네트가 어, 좀 밀려 있고 막 이러거든요. 알겠습니다.